요새 온라인 사업 시작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던데 나도 위탁 판매 한번 시작해볼까 하다가 나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이도 많고 감각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안 되겠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기 2024년 1월에 위탁 판매를 시작하신 3명이 계시고요. 이게 그분들의 매출 성과 추이입니다. 이분들께서 위탁 판매를 시작하신 순간부터 쭉 도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분들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돈을 벌고 싶다는 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없으셨어요. 지금도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상황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으신답니다. 하지만 일단 위탁 판매는 돈을 잃을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시간도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전해 보셨고 지금처럼 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는 PD를 하시는 38세 남성분이십니다. 5개월간 매출은 총 5억 2천만 원이셨고요. 순수익은 마진이 25% 정도여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자세한 매출 추이를 보면 첫 번째 달 1천만 원, 두 번째 달 2천만 원, 세 번째 달 1억, 네 번째 달 2억 1천만 원, 다섯 번째 달 1억 7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상담사 일을 하시는 42세 여성분이시고요. 총 매출은 5개월간 2억 원입니다. 마진이 23% 정도 되셔서 순수익이 4,5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자세한 매출 추이를 보면 첫 번째 달 1,200만 원, 두 번째 달 3,100만 원, 세 번째 달 7,800만 원, 네 번째 달 5,800만 원, 다섯 번째 달 2,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이신 21살 남성분이시고요. 5개월간 매출은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마진이 30% 정도여서 순수익은 600만 원 정도셨어요. 자세한 매출 추이를 보면 첫 번째 달 50만 원, 두 번째 달 1,960만 원, 그 이후로 매출은 없습니다. 이 세 분 다 동일한 시기에 신선식품을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위탁 판매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 다를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것만 보았을 때는 뭐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분들 직업을 보았을 때 되게 바쁘실 것 같잖아요? 딱히 뭐 시간 여유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 분은 막 2억 원까지 가시고 한 분은 7천만 원까지 가셨다가 매출이 이렇게 하락하죠? 여러분들도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이 세 분들 중 한 분과 비슷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위탁 판매 처음 시작하게 된 사람들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제가 이후 말씀드릴 것들을 통해 내가 현실적으로 위탁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 가능한 상태라면 바로 시작하세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건 돈을 잃는 거랑 똑같아요. 혹은 시작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하지 마세요. 괜히 덜컥 시작하셨다가 시간만 날리고 아쉬움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할 5가지의 중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덤으로다가 뭘 잘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유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자본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 마지막으로는 AD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것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위탁 판매 이거 시작할 때 뭐 나이, 뭐 감각, 아니면 뭐 기술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50대 중후반 분들조차도 시작하면 다들 잘하세요. 심지어 컴퓨터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조차 포함해서요. 뭐 디자인할 줄 모른다, 뭐 매력 있게 글 쓸 줄 모른다, 그런 것들도 다 상관없어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거 탈 줄 모르셨는데 1, 2주 정도 지나니까 잘만 하셨어요. 위탁 판매 일이 너무 생각보다 간단하고 배우기가 쉬워서 그래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여유 시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다익선이긴 한데 하루에 3시간 이상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위탁 판매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남성분께서 3월 한 달 동안 매출 1억을 내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확인해 볼게요. 이분께서는 3월에 판매했던 상품 가짓수가 5개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라봉이었습니다. 이 상품으로만 매출이 30일 동안 1,300만 원이었네요. 한라봉을 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몇 시간 동안 하셨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 한라봉을 공급해줄 거래처를 찾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쓰인 시간은 단 10분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은 3, 4시간 정도 걸리는 일인데 이분께서 2월 달에 레드향이라는 걸 판매하려고 제주도에 있는 한 농장과 거래한 적이 있으세요. 그 농장에 한라봉도 공급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된다네요. 그래서 10분 정도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라봉을 소개하는 자료인 상세 페이지를 만드셨고요. 이걸 만드시는데 총 1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참외 상세 페이지에서 글자하고 사진만 바꾸셨습니다. 이 한라봉 사진들은 농장에서 전달받거나 인터넷에서 찾으셨었고요. 그 시간까지 합해서 총 1시간 정도 걸리셨습니다. 첫째로는 쿠팡에서 판매 페이지 등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30분 정도 걸리셨고요. 쿠팡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려면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끝이에요. 한라봉을 팔기 위해 쓴 시간은 총 2시간도 안 됐습니다. 공급처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품을 파려면 6시간까지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한 달 동안 5가지 상품을 새로 판매하셨고 총 25시간 정도 쓰셨습니다. 한 달이 30일이니까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일하셨네요. 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2개 더 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거래처에 택배 발송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주문하신 고객님들 문의에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얼마나 쓰게 되는지 이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일 아침마다 거래처에 택배 발송 요청을 할 때에는 이 쿠팡에서 주문자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고요. 여기서 주문자분들의 성함,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구매한 상품 등 이런 것들만 정리해서 엑셀 파일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엑셀 파일을 거래처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거 하는데 손이 빠르면 한 10분 정도, 그리고 느리면 한 20분 정도 걸리게 되는 일입니다. 상품을 주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총 2번을 해드리면 되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길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하루에 2~3시간 정도 쓸 수 있으면 위탁 판매로 한 달 1억 매출 내는 게 가능하고요. 순수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하루에 3시간 정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일해도 되기도 하고요. 원격 근무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택배 발송 요청 업무, 고객님들 문의 답변하는 일, 그런 거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을 줄여도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초기 자본입니다. 당연히 다다익선인데요. 그래도 1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나중 가서 월 매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처음부터 이 1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직장이 없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출 받는 게 걱정되고 부담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위탁 판매하려고 받는 대출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대출 받아서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거 하면 위험하죠.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위탁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상품을 구매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내가 상품을 구매하면 되니까 손해를 볼 위험이 전혀 없어요. 주문이 1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상품 1개를 구매해서 보내주고 주문이 100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상품을 100개 구매해서 보내주고 이런 방식이니까요. 근데 이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누군가 내 상품을 주문하려고 결제한 돈을 제가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쿠팡에서 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다음 날쯤에는 상품을 구매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2주에서 3주의 기간을 버틸 만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면 목표 월 매출의 50%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고요. 내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매출을 한 2천만 원 정도 내겠다 하면 1천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5천만 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두 번째 케이스의 여성분께서는 세 번째 달 매출이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7천만 원의 50%인 3,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초기에는 이 1천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해서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까지 달성을 하고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면 500만 원 정도 벌게 되는 거니까 자본금이 1,500만 원 정도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매출 기록이 2달 정도 쌓이게 되면요. 은행 갔을 때 대출 받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제 경험상 그 정도 상황에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나와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달에 뭐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정도 매출이 나와도 문제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자본 문제 때문에 이 세 번째 케이스의 대학생분께서 위탁 판매를 중단하게 되셨습니다. 이 판매하신 상품 가짓수가 2개밖에 안 되는데 거의 시작부터 하루 매출이 500만 원도 넘게 되셨었어요. 이 대학생이라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는데 대학생이라서 대출을 300만 원조차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께 돈을 빌리긴 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위탁 판매 일 이거는 중단하기로 하셨고 자본금을 더 모으고 나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죠. 근데 만약 내가 이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 위탁 판매 시작하는 건 좀 더 미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이 실행력은 네 번째인 회복 탄력성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디자인,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판매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행 후에 매출이라는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괜히 시간만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의욕이 떨어져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 이 두 분 한 달에 얼마 벌고 있는지 보면 와, 이거 좀 다른 세계일 같기도 하죠. 근데 이분들 모두 첫 두 달간은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실행하셨어요. 인생 처음으로 디자인도 해보고 사람들이 자기 상품 사게 하려고 마케팅 방법론들도 배우고 적용을 하셨었어요. 아까 여유 시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들 보면은 좀 간단해 보이긴 하죠. 근데 그런 거 처음 접하게 되면 익숙해지는 데까지 누구에게나 한 달은 걸려요. 이 나이대랑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40, 50대 분들이 끈기 있게 하셔서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꾸준히 계속 실행해야 익숙해지고 잘해집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정말 열심히 실행하셨는데 한두 달 정도는 크게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한 순간들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중 가서 얻게 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 초기 과정에서 허투루 쓴 것만 갖다 던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월 매출 몇 억씩 나오는 거 아니면 이 판매 초기 단계에 매출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구는 월 매출 4천만 원, 5천만 원 처음부터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두 달 잘 살아보자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길게 봅시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한두 달간 성과가 아예 없었으면 어때요? 이 단계까지 계속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회복 탄력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AED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와 이 두 번째 케이스,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A는 자동화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E는 제거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D는 위임을 뜻합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위탁 판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들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어느 순간 일하는 게 귀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몇 시간을 써서 상품 판매를 준비를 하면 이만큼은 벌 것 같은데 귀찮아져요. 초기 단계에는 돈 버니까 재밌게만 느껴졌던 택배 발송 요청하기, 고객님들 문의에 답변하기, 그것들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귀찮아져요. 근데 그것들은 꼭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안 하면 이 매출이 아무리 높은 상태여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품 판매 준비를 아예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런 귀찮음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요. 그리고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업무를 위임해야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 것만 자동화가 아니고요. 위탁 판매 업무들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나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데 시간만 잡아먹었던 일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 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된 업무들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면 그게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남성분께서는 방금 같은 이유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원격 근무를 하시는 직원을 한 분 고용하셨어요. 월 수천만 원씩 순수익이 나오고 계시니까 그 정도는 쓸만하죠. 근데 직원 고용은 뭔가 하기 어려운 일 같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여성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던 게 이 매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곧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보다 더 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위탁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요약드리자면 하루 3시간 정도 쓸 수 있고 그리고 1천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셔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를 시작하신다면 이 실행력과 회복 탄력성으로 무장을 하셔가지고 될 때까지 하세요. 지금은 당장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위탁 판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법 AED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